그리고 배준영 이사장을 소개합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축소판과 같은 곳입니다. 공항과 항만이 있고 농촌과 어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과 경제 자유구역이 있고 그리고 섬과 접경이 있죠. 그리고 인천은 대한민국의 성장판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300만이 훌쩍 이제 넘어가죠. 간척 사업을 많이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됐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도 이제 부산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이죠. 인천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동안 생각을 정리해서 인천 발전의 ABC론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A. 어트랙션입니다. 인천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천은 더 이상 수도권의 관문이나 경유지가 되면 안 되죠. 목적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68개 아름다운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대의 유산이 원도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아름다운 리조트가 있죠. 그리고 강화군 스님 잠깐 왔다 가셨지만은 5,000년의 지금 없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원성을 잘 엮어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게 B는 밸런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 합니다.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여기 제가 가장 존경하는 김영호 회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음수사원이라는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우물물을 먹을 때는 무거운 물을 받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도시 경제자유력이 발전될 때 우리 원도심에서 세금도 내고 자산도 해서 그래서 경제자유력이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수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낙수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원도심이 적셔져서 그래서 온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C는 Creation of Jobs.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인천이 공업도시라고 하지만은 양질의 일자리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또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환경과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정치는 지금 혼란스럽고 경제는 어지럽고 그리고 안보는 위태롭고 사회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이 인천의 축소판이자 성장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천부터 잘 돼야지 대한민국이 잘 된다.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보니까 모두 인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다 책임지실 만한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되면은 인천도 잘 되고 대한민국도 잘 된다라는 이런 제가 인사말을 하게 됐습니다. 저 배준영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저자 배준영 이사장께서 인사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행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혼자만 저쪽을 보고 있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오늘 북콘서트는요 특별히 저자가 몸담고 있는 인하대학교의 제자입니다. 정윤 학생이 함께했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질문을 10가지를 한대요. 그래서 배준영의 신문식답인데요. 저희들이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와주신 참석자들께서 질문을 몇 개 먼저 주신 게 있어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게 참석하신 분의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 얼굴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타셨네요. 얼굴에 선택 로션 같은 거 안 바르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예. 근데 유감스럽게도 얼굴이 좀 더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선텐 로션도 바르는데 제가 모자를 안 쓰고 인천에 정말 아까 168개 다 가지는 못하지만 구석구석까지 다 가면서 제가 리서치도 하고 여러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제 얼굴 색깔이 하얗게 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백오빠 같은 피부인데 워낙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윤아 학생도 궁금한 게 있다면서요? 네, 교수님 네. 이 칼럼을 직접 다 쓰신 건가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보다가 큰아버지분께서 시인이시자 또 인천 인물 100인에 오르셨다고 하셨는데 글솜씨가 큰아버지의 글솜씨를 닮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출근능선에는 적이 없다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신 우리 신경식 그래요. 장관님도 계시지만 제가 글을 논하기에 너무 좀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정말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 제가 다 끝까지 찍었는데요. 글을 쓰는 게 참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 한 2주 정도의 과정을 갖고 글을 쓰는데 글 쓰는 게 이 덧셈과 뺄셈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정보 습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모아갖고 제 생각을 얹어갖고 글을 쓴 다음에 뺄셈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뺄셈이 중요해요. 그 핵심을 짚지 않고 잡다하게 정보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읽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빼고 정선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 그 큰아버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큰아버지를 뵈려면은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그 한국근대문학관이라고 아시죠? 네, 중구에. 네, 한국근대문학관 2층에 가면은 저희 큰아버지 배인철 시인의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시를 통해서 억압받는 약자들의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시고 개선하시려고 하는 노력을 하셨는데 글쎄 제가 글솜씨가 유전됐는지는 책을 한번 보고 확인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제목이 왜 인천이가 배준영이 나타난데 아까 뭐 의장님도 말씀해 주셨지 이제 배준영이 답이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칼럼을 지금 뭐 한두 편 쓴 게 아니잖아요. 꽤 기간이 오래 걸렸죠. 그리고 뭐 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인천 지역 언론에 실린 글들도 있지만 그 중앙일간지에 그 실린 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인천입니까? 제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왜 인천인지 답이 나올 텐데요. 네. 인천이 갖고 있는 이 무궁무진한 가능성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인천의 그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인천이 우리나라의 뿔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 보면은 인천 동구에 여기 송림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나오셨는데 이분들이 정말 전국의 리더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끔 하는데 파리 만국 2차 회의 때 김한란 씨랑 장면 씨가 두 분이 그 초등학교 이 동년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회의에 가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6.25 전쟁 때 저희가 유엔군이 와서 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천이고 사람이 미래다. 인천의 인물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게 이렇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인천에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시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아 학생 네 번째 질문 좀 해주시죠. 항상 대안을 내려고 하셨다는 머릿말을 제가 보았는데 대안을 매번 내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그 영상 메시지 보고 저도 좀 느낀 바가 있었는데 저는 가서 항상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종의 교통이 어려워서 제3년 6개월이라든지 수도권 환승이라든지 이런 거 갈 때는 가서 토론하고 관련된 고위공무원들과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외람되지만은 제가 국회나 청와대나 정부에서 좀 다년간 일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제가 또 여기 인천 항공노조에서도 많이 와주셨는데
제가 그 기업에 있으면서 기업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뚫고 나갈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그런 것을 단련해 왔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놓고 그것을 미래를 나가자 하는 게 책에도 녹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인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유정복 전 시장님 오랜만에 뵈서 좀 계속 말씀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유 전 시장님이 재임 시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공무원들께 해주셨는데 사실 이 대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5번째 질문 바로 좀 연결하자면 지금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경제 현황 또 전망 대안 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인천이 그 몸집은 커졌지만은 내실을 좀 다져야 됩니다. 뭐 좀 죄송하지만은 인천 개인은 여전히 소득도 좀 낮은 부분이 있고 부채도 많은 데다가 또 이 통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신용카드의 50% 이상을 인천 외에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스럽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인천 경제 자유구역 FDI라고 그러는데 해외 직접 투자의 한 3분의 2 정도가 전국의 투자가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천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원도심에 이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제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실 있는 인천이 바로 우리 인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와 동구의 원도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고 네. 이끌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천경제연구원을 통해서 정말 많은 대안들을 내놓고 계신데 그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6번째 질문인데요. 이번 질문은 참석자께서 해주신 질문이에요. 책을 보니까 네. 인상적인 사진들도 있던데 네. 주차장 한가운데 있는 3층 가옥 사진 정말 인상적입니다.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게 저거 아닌가요? 저거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네, 이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보이시죠? 왼쪽에서 2번째 거죠. 네네. 네. 왼쪽에서 2번째인데 네. 저기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에 지금 건물이 서 있단 말이에요. 네, 주차장 한가운데 건물이 3층 건물이 서져 있는데 저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네. 저희 인천경제연구원이 있는 원도심 바로 집입니다. 80세 정도 되시는 여성 어르신이 계신데 정말 수십 년 동안 저기서 여인숙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원도심이 잘 되려고 하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분이 동의를 안 해주셔서 저기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80대 어르신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이 구청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결국 3개월 만에 저희가 비워지게 됐는데 저는 정책이라는 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이 이 사람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이야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집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빈집이 전국의 6.5%고 100만 호가 넘습니다. 원도심에 저런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매치할 수 있도록 제가 정책적인 제안도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친구긴 한데 제 친구지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젊다는 생각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직 못 읽으신 거죠? 칼럼으로 이제 쪼개서 읽어보셨을 텐데 저는 먼저 좀 봤거든요. 보니까 어떤 칼럼에는 사람 이름만 40명 넘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저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뭐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어떤 칼럼에 사람 이름을 40명이나 썼습니다. 그런 칼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아마 많이 읽으실 거예요. 네. 여기 그 적십자 이경호 회장님하고 김창훈 부회장님 또 우리 홍의자 부모님 이렇게 적십자 식구들 와 계신데요. 적십자 봉사원의 이름을 40명을 제가 다 썼습니다. 제가 왜 썼냐면요. 네. 그 몇 년 전에 적십자 봉사원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그 보수도 없이 노력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하시는데
5년에 한 번씩 그렇게 상을 줍니다. 근데 그분들이 상을 받고 나면은 이 주변 분들 정도 알고 그러지 정말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이름을 좀 빛내주고 싶어서 언성 히어로, 그래서 제가 40명 이름을 다 썼습니다. 거기. 특별한 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참 오피니언 리더분들도 계시지만은 정말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시고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살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주변에 이름 없는 영웅들이 많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까지도 다 다독여줄 수 있는 좋은 멋진 일꾼 되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번째 질문, 윤 학생. 네, 교수님은 칼럼을 내실 때 독자들의 반응도 살피시는 편인가요? 그 악평을 받으신 칼럼도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호평을 받으신 칼럼 중에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지? 아니, 악평부터 들어봐야 되는구나. 그럼 두 분 질문에 동시에 답변해 드릴게요. 악평과 호평을 똑같이 동시에 받아서 정신이 없던 칼럼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인천공항이 서비스는 세계 1위인 줄 아시죠? 그 물동량으로 따지면 세계 5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항공 정비단지가 제일 큰 게 인천에 있어야 됩니까? 경상남도 사천에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인천에 있어야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정부 기금을 포함해서 3천억 원을 경상남도에 지원해서 지금 4천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조선일보에 썼어요. 그래서 칼럼을 썼는데 처음에 조선일보 독자들께서는 옳은 말이다, 뭐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그 네이버를 통해서도 그 답글 쓰는 거 아시죠? 네이버를 통해서 뭐 전태용 뭐 전문성이 없다, 너는 누구냐 뭐 이러면서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천 분들의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맹공격을 당했는데 사실 글에는 항상 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명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수도권 규제만 해도 저희는 풀려고 그러는데 지역에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헤아려서 저도 균형 감각 있게 계속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욕먹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한테. 그건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오래 사실 수 있대. 그런 뜻이 있었군요. 자, 9번째 질문. 역시 참석자 질문 이제 3개가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책에는 이제 없는 내용이긴 한데 얼마 전에 이제 강화도 함박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진짜 관심 많은 게 저는 강화도가 제 외가거든요. 그래서 더 큰 관심이 있는데 함박도 문제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함박도 문제 관련해서 방송에 나와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함박도 혹시 주소 아시나요? 그 강화도 서도면 말돌이 97번지 공시지가도 나와 있고요. 인천시에서는 거기 무인도라고 잡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은 거기를 북한 땅이라고 하고 인공기가 꺼져 있어도 남호를 하라고 해안포 방사포가 설치해갖고 우리 통 밑을 겨누고 있는데도 북한 땅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1978년에 우리가 거기를 무인도를 우리로 잡은 다음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거기를 통치하고 했으면 되는데 그 독도는 말이죠. 그 점 하나까지 찍어가면서 한반도기 하면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는데 우리의 서해안에 있는 인천의 아름다운 섬들을 왜 그렇게 방기하고 그렇게 북한 땅이라고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 울분이 터져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말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 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밤새도록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좀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져야 될 것 같은데 10번째 질문은 우리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또 참석을 하지 못하셨지만 배준영 이사장의 행보를 응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좀 마감 좀 할까 하고요. 그 말씀 좀 서서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정윤 학생도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내려갑시다. 네.
네. 끝까지 이 자리에 계시면서 저와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가슴 뭉클하고 눈물 겹도록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의 은인이시고 저와 앞으로 미래를 같이 나갈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호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배준영이 답하다가 아니고 배준영이 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